구로구 스토킹 살해범죄. 왜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 착용을?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즉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 남성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해서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했지만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착용하는 것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조모 씨는 2022년 2월 14일 밤 10시 12분쯤 김 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술집에 들어가 김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동석하고 있던 남성 이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즉각 스마트워치를 작동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범행 후 도망친 조 씨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구로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고 동석자 이 씨도 지인을 통해 따로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11일 오전 양천경찰서에 자신을 폭행하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던 조 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되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그날 오후 5시쯤 김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구로경찰서는 스토킹 및 강간 등 조 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12일 새벽 4시쯤 유치장에 입감했고 업무방해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에서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풀려나는 조 씨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의 긴급조치 1, 2호 조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스토킹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 경찰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신변에 접근을 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바로 스마트워치이기도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스마트워치는 사후 대책의 수단일 뿐이지 사전 예방의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검토 자료를 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가해자 위치 추적 명령을 동시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입법조사처는 GPS 추적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과 피해자에게 알리면 참극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근 금지구역 진입 시 알려주는 방식이라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자료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살인사건 등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스마트워치 보급으로만 피해자 안전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하게 해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권 침해 논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한다면 스토킹 범죄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